오늘의 주제는 50대 남자의 애도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토의해 보겠습니다. 심리상담사 혜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사 백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이명찬입니다. 53세 되신 남편하고 50대 되신 아내가 두 자녀를 두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 자녀를 두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출장이나 뭐 직장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방이 잦아지고 또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남편이 뭔가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다. 이런 심증은 있는데 지금 물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흥신소라든가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이 남편을 뒷조사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노력해서 자발적으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배우자께서 부인인가요? 부인께서 그 남편의 바람이 의심 가는 특징이 뭐 있다고 합니까? 네네. 예박이 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박이 좀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좀 늦어지는. 단순히 외박과 기가시 늦다고 단순히 바람으로 치박은 그렇고요. 좀 면밀히 관찰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는 게 그 몇 가지 있는데 특히 핸드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관리도 철저하고요. 그 예를 들면 그 잠금장치를 해놓는다거나 또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들고 들어간다거나 왜 그럴까요? 내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핸드폰이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평소에 소파에 앉아서 나 몰래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한다거나 이것도 의심을 해볼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연락을 하면 예전엔 연락이 잘 됐는데 최근에 연락이 잘 안 된다. 뭐 나중에 왜 연락이 안 되냐 물어보면 뭐 무음을 해놨다. 회의 중이었다. 이런 핑계 대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반복적이고 많아지면 그 바람에 그 징조가 많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부인께서 남편의 그 외도,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알게 된다면, 네. 이제 심증이 아니고 물증까지도 명확하게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이게 명확해졌어요. 네. 명확해졌다면은 아이가 지금 청소년기에 지금 벌써 15세, 13세 이러면은 그 굉장히 그 민감한 나이인데 그걸 아이들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부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부인이 알고 난 다음에 남편은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으면은 알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알고. 그렇다면 알고 하면서 부인에게 그것이 적발이 됐을 때 남편의 어떤 그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내용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남자들이 외도를 할 때는 꼭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뭐 믿거나 이래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자동차가 이렇게 쭉 달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남편도 밖에 여러 예쁜 여자들도 많고 여러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길을 갈 때 그 어떤 여자와 접촉 사고가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런 사고가 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난 것처럼 내 남편도. 근데 지금 이제 연령대로 보니까 이미 이제 남성도 53세면은
서서히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익어 있는 상태고 또 그 인체 계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가을에 접어든 상태고 이제 그 여성도 50대에서부터는 그 갱년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고 할까? 남성으로서의 어떤 구실이랄까? 그것을 그건 뭐 20여 년 가까운 16년 된 그 생활, 그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계절적인 그 변화 같이, 예, 그 다른 이성에게서 그거를 느끼고 거기에 동요를 일으켰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접촉사고와 같이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주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얘기. 이거는 뭐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구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누구나 그런 상태에 놓일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걸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부위께서 많은 그 인내와 고정이 따르겠죠. 근데 이게 바람이라는 게 그 바람이 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어린 시절에 홍역이 앓게 되면 일주일 열흘 홍역을 앓죠. 홍역이 왔을 때 약 한 번 먹고 낫는 홍역은 없습니다. 또 감기 또한 그래요. 감기 왔을 때 아무리 좋은 약을 한 번 먹었다고 낫는 감기는 없습니다. 항상 감기나 홍역 같은 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치료가 되듯이 이 사랑의 열병도 그래요. 이 사랑의 열병, 바람인데 바람이 어떻게 알고서 당신 바람 피지 마! 이런다고 그 다음날 딱 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본인이 이 사랑이 별거 아니구나. 터득해야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인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이죠. 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정말 같이 살고 싶을 정도로 또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해서 같이 삶으로 인해서 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허락을 한 사이가 이제 결혼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또 이제 갱년기를 거쳐왔지만 이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여자들은 급격하게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네. 이 부부 관계라든가 뭐 섹스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사실 많아요. 저도 겪어봤지만 이 갱년기 지금 50이잖아요, 여자분이. 네. 50이기 때문에 지금 딱 갱년기 접어든 나이예요. 아. 그래서 어쩌면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나듯이 이 남편이 어느 정도 애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여자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신체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 부부관계나 이런 거를 급격하게 피하게 돼요, 여자분들.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여자하고 생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자의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알아차리질 못하시고 여자들이 좀 뭐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섹스를 거부하게 되면 좀 서운한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4살인지 2살인지 구분이 안 간대요. 아.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조금은 오랜 동안 살게 되다 보면 꼭 사랑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네. 맺어지지만 이 살아가면서는 어느 정도 정이나 또 뭐 자식이 있고 결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살면서 한 번쯤 그만큼 살고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10년 가까이 전부터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밖으로 조금 그 나이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자식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약간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요구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저 딱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네.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집사람도 갱년기에 막 접어들려고 합니다. 아. 그러다가 부부관계를 하면 뭐 거부하고 그랬다그러죠. 아이고. 저는 이거 해결했습니다. 아, 네. 네, 간단합니다. 아, 예, 예. 네. 뭐 사실 개인적인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예.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결혼하게 되면 이 부부관계는 친구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친구처럼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면 자꾸 거부하고 뭐 힘들다,
그럴 때 제가 해결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집사람한테 부가게 할 때마다 10,000원씩을 내자. 내가 내마. 아, 예, 예, 이 돈을 예.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자. 예.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 달에 보통 12, 3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요즘에. 아, 한 달에 12, 3만 원. 네, 그 1년이면 이게 거의 얼마입니까? 100여, 100, 그러네. 150만 원. 180만 원 정도? 네. 해외여행 딱 갑니다. 오. 그래서 몇 년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 그 집사람이 거절하면 해외여행 가기 싫어? 또 이렇게 네. 말하면 바로 꼴을 내립니다. 아, 아주 좋은. 네. 그게 지금 굉장히 백 선생님이 젊어 보이세요. 이게 이제 섹스를 안 할 때, 우리가 그 부부 생활을 못 할 때 이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 발생되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기가 죽어요, 일단. 네. 이해갑니다. 그래서 여성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 성적인 부분에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도구나 클리닉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갱년기라고 해서 무조건 갱년기를 받아들일 게 아니고 개선책을 찾으면은 더 또 색다른 그간에 느끼지 못했던 성적인 어떤 그 쾌감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 육체지만 내가 모르고 있고, 내 남편이 모르고 있고, 내 남편의 육신이지만 또 부인이 모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연구하고 이제 부부 생활이 어느 정도 익어갔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교류할 수 있는 그 전문 선생님을 찾아서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원활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현명하게 10,000원씩이라는 그거를 해서 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긍정적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그 호르몬이 기쁨, 행복의 수치를 올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생활을 육신이 좀 어떻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나. 내 이 배우자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패턴을 둘이 같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성문화에 대한 교육 수준이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이 성이라는 말을 꺼내기조차도 못하게 하고 섹스라는 단어는 금기 단어고 이거는 인간 생활의 기본인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이렇게 물려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많이 인터넷 매체와 여러 가지 그 정보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개방화돼 있고 현명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50대 지금 50대 이제 어떤 외도 관계가 지금 올라와서 그런데 50대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겪는 원인은 섹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심리 상담 선생님들도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인 메커니즘과 어떤 호르몬 요법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남은 여생을 50년이 될지 이제 120세를 내다보는 어떤 평균 수명을 우리를 그런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현명하게 활용하는 그래서 성은 자연스러운 거고 부부가 만끽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이 불가능한 어떤 요소가 보일 때에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누구나 자, 이 성에 문제가 생겼다? 어디 가자. 그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사례를 발생을 시키면은 그걸 또 공표하고 네. 그렇다면은 어떤 불륜이라든가 외도라든가 감춰놓고 무엇을 하는 그런 행동이 많이 자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강의를 들은 게 네. 있는데 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 남편들이 애들을 할 때는 그 아내한테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섹스를 하자, 어떤 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남자가 미쳤나? 어디서 뭘 보고 가서 일어나 하면서 막 완전히 적개심을 갖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기심이 남자들이 많대요. 네. 아내하고는 아주 정상적인 체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한대요. 네. 하지만 밖에서는 그 색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이제 섹스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쾌감이라든가 또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일단은 같이 살던 아내하고는 틀리게 이제 좀 떨림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설레임.
그래서 그때 남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고 여자들이 한 400~500명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 남자들이 그 강의사가 하는 말이 이 남자들이 뭐 그 남자의 그 성기를 인물을 해주는 거를 네. 원하는 남자들이 많대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부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주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400명 되니까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 네.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피게 하려면 그 남자의 성기를 아이스크림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더 적다고. 네, 아우 그런 당연하죠. 말을 하니까 진짜 남자분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여자들도 진짜 또 한 번 막 웃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성이 많이 보강이 돼 있잖아요. 네. 이 남녀 그리고 이렇게 이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 때는 이 섹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네.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음지에 숨어서 하지만 이제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는 그렇죠. 다 이제 허용되는 그런 섹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조금 좀 개방된 그런 네. 아까도 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성에 대한 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그렇죠. 기본 사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옛날에는 더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섹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밖으로 이렇게 내주를 하는 거를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솔직히 어떤 행위가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좋고 이렇게 했을 때 좋다는 거를 저희 50대만 해도 표현을 못해요 사실 여자들이. 네. 그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불만족이 있잖아요. 불만족이 있고 또 남편 또한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서로 이게 같이 대화를 그렇습니다. 하고 예. 이런 갱년기 50대잖아요. 이 부부가 50대 정도 됐으면 그런 게 안 되고 하면은 같이 산부인과라든가 뭐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비인후과 아니면 비뇨기과죠. 비뇨기과. 네네네. 비뇨기과. 네네. 비뇨기과는 산부인과 네. 가면 그런 상담을 잘 해주나 봐요. 그럼요. 네, 그런 예, 것도 성 서로, 클리닉이 네, 있습니다. 예. 상담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고 함으로써 상담을 네. 하고 함으로써 이제 부부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이런 밖으로 남자가 뭐 예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네. 있다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이게 지금 사례자 두 분, 그 부부 문제만이 아니고, 네. 우리 50대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집사람이 거부하는 나이가 됐어요.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빌미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당신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막 아주 적극 거부를 하는 거죠. 그냥 화를 내기도 해요. 다가가면은. 근데 몸이 뭔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대화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화를 꺼내도 상대방은 견해가 이미 차 있어요. 종교적인 견해가 차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종교에서는 성을 왜 이렇게 터부시하나 몰라요. 그것이 욕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다 그래요. 그 성에 대해서. 하지만 과거에 우리 학자들 있죠. 이희 선생님이나 뭐 퇴계 선생님, 유명하신 이제 유학자들을 보면은 부부 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현명한 것은 지금은 유튜브나 많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성적인 어떠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그 기능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동참해서 그것을 같이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몰아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딴짓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이 같이 연구의 과제로 삼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남은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80대 이제 어르신들, 그 노인 그 요양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하고도 이렇게 그 관계를 맺은 적이 많이 있는데, 남성분들이 80이 넘었는데도 성적인 욕구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인의 성도, 그 우리는 노인에 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부터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은 노인이 돼서 불행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합의점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지금까지는 잘못 형성되어 온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남녀들이 바람을 왜 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람은 설렘이라고 봅니다. 설렘이 예. 없으면 바람은 절대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 핀다고 아무 여자거나 아무 남자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 갔을 때 설레는 사람 불과 한두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를 통한다고 그러죠. 그 설렘을 극복을 하면 안 피는 거고요. 못하면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은 제 집사람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설레임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는데 저는 집사람하고 모텔 여행을 자주 갑니다. 그 제 혹자들은 그래요. 야 무슨 부부끼리 모텔 가냐? 그래요. 저는 이러죠. 야 너 집에 밥 없냐? 밥 있지? 왜 밖에 밥 사 먹어? 그렇게 이럽니다. 근데 어쨌든 모텔 여행을 가면 부부간이라도 더 분위기가 살고 또 설렘이 또 배가 됩니다. 또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모텔 여행을 한 달에 한두 번은 갑니다. 야, 너무 훌륭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 나이나 집사람 나이나 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설렘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현명하시고.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세요. 예, 제 그 가까운 지인 중에도 어떤 가족이 좀 대가족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성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금슬이 참 좋아요. 모텔을 사용하는 거예요. 둘만의 사랑의 공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더라고요. 부부의 어떤 사랑과 애정의 그 닭살 부부라고 하죠.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은. 이게 또 생활에 저희 집사람하고 농락거리가 됩니다. 가령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할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사랑할까? 그럼 돈 많이 갖고 와! 돈 있어? 농담으로 해요. 너 농담이 아니고 어떤 집은 3만 원. 어떤 집 3만 원.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렴하게 해주시면. 이게 또 이제 액수 커지면 제가 자신이 없을까봐. 몰랐을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 원을 내면서 그 소리 공동의 돈이다. 당신 혼자 거 가지만 이거 성매매다. 이 돈은 공개 돈입니다. 그렇죠. 너무 멋지시네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저도 담배를 끊은 지가 좀 됐는데, 그 돈을 집사람한테 10,000원씩 투자를 해야겠군요. 제가. 해외여행 가자고. 오케이. 그 남편의 애도를 계속 파헤쳐서 끝까지 가서 이제 파헤쳐서 이렇게 경유에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보통 여자들은 이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생활을 하고 여자들은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참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참아주는 부분이 좀 적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남편이 전적으로 재정을 다 맡게 되면 여자가 참는 부분이 많은데 끝까지 가서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이제 끝까지 가서 알게 되면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좋은 방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인께서 우리 상담소 선생님들하고 혜민 선생님이나 상담을 통해서 부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는 거니까, 내가 내 남편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자세로
남편분이 귀가를 하시면은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예. 그간에도 아이를 둘을 낳고 16년간 부부 생활을 했다면은 서로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여성분이 너무 표현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남편이 가정에 머무르고 외부의 어떤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끔. 어차피 남편은 비밀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입장인데, 예, 감추려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내가 요거, 이 집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이런 부부 생활은 내 또 처음 느낀다. 너무 행복하다. 가정을 지켜야겠다. 그러고서 외부의 어떤 상황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쪽을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밝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부인이 노력을 해서, 아내가 노력을 해서 되찾아오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되찾는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의 여자들 끝까지 해치려고 하는 예, 있어요. 예, 억울함. 네, 억울함. 그러면 계속 그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 분명히 이런 일이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여자를 만나고 다니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남편도 처음에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용서를 빌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여자가 집요하게 그거를 따지고 들게 되면은 이제 남편도 막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 밝혀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다 하면 지금 애들 아빠였고 내가 16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았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지게 됐다면 제가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요. 네, 그 정도 지금 네. 50이면 네. 혼자 살기는 너무 젊은 그럼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총각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여자고 한 15년, 20년 산 남자를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총각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여자하고 살던 남자, 15년, 16년 이렇게 살던 어떤 남자를 만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면 더 나이를 먹었잖아요. 이 사람 16년 동안, 16년 전에 만난 그 세월하고 또 16년이 흐른 다음에 또 만난 남자는 더 오랫동안 나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맞추기에는 더 힘들다.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남편이 정말 의도적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 아내가 싫어서 딴 삶을 차리거나 이런 의도로 만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모임이나 어느 동아리나 어느 회사의 어느 모임 장소에 가서 우연치 않게 그냥 스파크가 트기듯이 어떤 여자한테 피리고 네. 그래서 잠깐 그 여자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요즘 여자는 더 참지 못해요. 저희 네네. 그렇죠. 그 우리 때의 부모님들은 뭐 가정에 뭐 옛날에 척도도 그렇죠. 집 옆에다 집을 얻어서 같이 살림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네네. 애들 아빠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여자들도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음. 나가면 솔직히 남자들보다 더 막 돈 벌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능력이 있는 시대다 보니 내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뭐 바람을 피웠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참지를 않아요. 참지를 네. 않고 이렇게 딱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80%는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 남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나 네. 그걸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남편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만약 헤어지게 돼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남편한테 새로 만난 남편한테도 자식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예.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여자 오래 살던 여자하고 사는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하늘을 팔았지만 자식을 낳고 사는 그럼요. 그 남편이 예. 같이 서로 노력해가지고 사는 것이 나는 훨씬 더 맞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는 사례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례자께서 파헤치지 않고 내가 이해하도록 하면서 참고 기다린다 이런 결정을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결혼기념일날 같은 날 부부가 여행을 가서
그 밤에 예. 그 술 한잔을 하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 피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다 나서 힘들었다. 근데 예.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했고 하고 있고 또 가정이 있고 가정을 지키고 싶고 이런 마음에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참고 이해하고 사는 거다. 당신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난 기다린다. 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보다는 과거에는 이제 흥신소나 이런 데에서 추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담 그 상담 전화가 대부분 여성들이 이런 문제로 전화를 하세요. 그 심리 상담 코너를 통해서 전화만 걸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상담 그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전화를 하셔서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어떤 그 안 좋은 방향보다는 좋게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우리 또 역할이 우리가 그거니까 예,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 많이 그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제가 말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네. 것은 내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고 천태만상이잖아요. 네. 근데 나하고 다름이 있다. 오케이. 나하고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이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다름이 있다. 내 남편도 음. 하고 똑같지 않다. 네. 그 다름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고 화합하는데 좀 쉽게 부드럽게 그렇죠. 화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살해자 남편분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50대라 그러니까. 왜냐면 30, 40대의 사랑과 바람에 빠져버리면 물불을 안 가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가 50대 정도 되면 앞뒤를 잴 수 있고 서로 지금 바람이라고 해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일 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돌아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아유, 네. 네. 뭐, 지금 그 내용을 혼자 해결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그, 어떤 스트레스나 마음의 부담 없이 현명하게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것으로 그럼. 네. 오늘 이 50대 남자의 애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인사를 드린다면 여자분의 현명한 선택 네. 그리고 그 남자분 또한 그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꼭 쭉 이어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